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기업 인사 담당자 여러분께 꼭 필요한 연봉제 운영의 핵심 도구, 바로 보상 밴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상 밴드가 무엇인지 개념부터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연봉제를 운영하면서 직원들의 기본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정한 보상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각 직급별로 기대할 수 있는 적정한 연봉 범위를 정해놓은 것입니다. 보상 밴드는 단순히 숫자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 역량, 그리고 직원의 역할에 따른 보상의 차등을 반영하는 매우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보상 밴드는 단순히 현재 연봉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밴드 내에서 승진이나 성과에 따른 연봉 상승, 그리고 밴드 간의 이동을 통해서 연봉 변화의 기대치를 명확히 제시해 줍니다. 즉, 직원들은 자신의 노력과 성과에 따라 어느 정도의 보상을 기대할 수 있는지 미리 알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통해서 직원들의 동기를 부여하고 효과적으로 이들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종업계와 비교하여 우리 회사가 어느 정도 수준의 보상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보상 밴드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상 밴드는 보상 정책선, 하한, 상한, 중간값, 보상 범위, 중첩률 등 6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각 요소가 어떠한 의미를 가졌는지, 그리고 서로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보상 정책선입니다. 이는 각 직급의 시장 가치를 반영하여 설정하는 기준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직급에 따른 적정 연봉 수준을 나타내는 보상 밴드의 핵심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하한입니다. 해당 직급에서 지급할 수 있는 최저 연봉을 의미합니다. 최소한 이 금액 이상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 상한입니다. 해당 직급에서 지급될 수 있는 최고 연봉입니다. 뛰어난 성과와 경력을 가진 직원들에게 지급될 수 있는 최대치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넷째, 중간값입니다. 하한과 상한의 중간값으로 해당 직급의 평균적인 연봉 수준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이 중간값 부분에서 연봉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보상 범위입니다. 하한과 상한의 차이, 해당 직급에 지급 가능한 적정한 보상 범위, 즉 연봉 범위의 폭을 의미합니다. 이 폭이 클수록 성과에 따른 보상 차이가 클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첩률입니다. 인접한 직급의 보상 밴드가 서로 겹치는 비율을 나타냅니다. 일정 수준의 중첩률을 유지하는 것은 직급 간의 자연스러운 이동을 유도하고 직원들의 성장 및 발전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6가지 요소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보상 밴드 시스템을 이룹니다. 각 요소의 적절한 설정은 회사의 보상 전략과 직원들의 동기부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신중한 검토와 계획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보상 밴드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실제 사례와 함께 더 자세한 내용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상 밴드 설계의 핵심, 바로 보상 정책선 설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상 밴드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전략적인 보상 정책선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단순히 임금 수준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장기적인 인사 전략과 직원들의 특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보상 정책성은 기업의 외부 보상 경쟁력의 전략, 내부 인력 특성을 모두 반영하여 결정됩니다. 이 2가지 요소를 어떻게 조화롭게 고려하느냐에 따라서 보상 밴드의 효율성과 공정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외부 보상 경쟁력은 회사가 시장에서 어떤 수준의 임금 경쟁력을 확보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전략적 선택입니다.
이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시장 성도형 정책입니다. 시장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준, 75%타일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 최고의 인재를 유치하고 장기간 유지하는 데 집중하는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높은 인건비 부담이 있지만 최고의 인력 확보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높은 생산성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시장 동행령 정책입니다. 시장 평균 40에서 60%타일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며 핵심 인재에게는 추가적인 보상을 제공하려는 전략입니다. 인건비 부담을 적절히 관리하면서 핵심 인재를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셋째, 시장 추종형 정책입니다. 시장 평균보다 낮은 수준, 25%타일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여 인건비를 최소화하려는 전략입니다. 비용 효율성을 중시하는 기업에는 적합하지만 우수 인재 유치 및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규모, 업종,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이 세 가지 유형 중에서 가장 적합한 전략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단순히 낮은 인건비만 추구하기보다는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 전략과 연계하여 보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내부 인력 특성을 고려한 보상 정책선의 설정입니다. 이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직원들의 역량이 어떻게 향상되는지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보상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원들의 역량 향상 패턴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선형 함수형 정책선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역량이 향상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안정적인 성장을 보이는 직무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로그 함수형 정책선은 초기에는 역량 향상 속도가 빠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속도가 둔화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업무 초기 또는 저직급일 때 짧은 시간 내에 역량 수준이 급격하게 향상되며 업무가 숙련될수록 역량 향상이 수준이 둔화되는 특성을 가진 기업에 적합합니다. 셋째, 지수함수형 정책선은 초기에는 역량 향상 속도가 느리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급격하게 향상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업무 초기 또는 저직급일 때는 일정 시간 동안의 역량 향상 수준이 작고 시간이 지날수록 짧은 시간 내에 역량 수준이 급격하게 향상되는 학습 효과가 큰 직무에 적합한 정책입니다. 넷째, S자 곡선형 정책선은 초기에는 완만하게 성장을 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급격하게 성장하고 이후에 성장 속도가 다시 둔화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업무 초기 또는 저직급일 때 역량 수준이 완만하게 상승하다가 어느 정도 숙련된 이후에는 역량이 급격하게 향상되고 그 이후에는 다시 역량 향상 수준이 감소하는 특성을 지닌 기업에 적합한 방식입니다. 경험이 축적될수록 성장이 가속화되는 직무에 적합합니다. 이러한 네 가지 유형 중 회사의 직원 특성과 직무 특성에 가장 부합하는 유형을 선택하여 보상 정체성을 설계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의 성장과 동기부여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효과적인 보상 정책선의 설정은 외부 경쟁력과 내부 인력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 기업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보상 정책선을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보상 밴드를 설계하는 것이 성공적인 연봉제 운영의 핵심입니다. 보상 밴드 설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인 보상 기준점의 설정에 대해서 다음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상 기준점은 말 그대로 기업이 보상 체계를 운영하는 기준이 되는 점을 의미합니다. 보상 밴드를 설계할 때 어떤 점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보상 밴드의 전체적인 구조와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보통 보상 기준점으로는 크게 두 가지, 즉 보상 밴드 하한과 보상 밴드 중간값을 고려합니다.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기업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기준점을 선택해야 합니다.
먼저 보상밴드 하한점을 기준으로 설정하는 방식은 각 직급에 필요한 최소한의 역량과 역할에 대한 보상 수준을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직급별로 예상되는 체류 기간을 고려하여 보상 밴드의 상한을 설정하게 됩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직급별 초임과 체류 기간을 반영하여 보상 밴드의 상한과 하한을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서 보상 밴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시장의 초임 수준에 대한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용이합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외부 보상 수준을 평균값 기준으로 논의한 경우가 많은데 하한을 기준적으로 설정하면 이와의 차이 때문에 전략적인 보상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고성과자의 출현으로 밴드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가능성이 높아서 밴드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상밴드 중간값을 기준점으로 설정하는 방식은 각 직급의 평균적인 역량과 역할에 대한 보상 수준을 관리하게 됩니다. 기업의 전략적 보상 운영 방향에 따라 적절한 보상 범위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보상 밴드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설정합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대외적인 보상 수준과의 비교가 용이하다는 점입니다. 중간값이 기준이므로 시장의 평균적인 보상 수준과의 비교를 통해 전략적인 보상 운영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급별 평균적인 역량과 역할을 기준으로 적정한 보상 수준을 판단 관리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보상 밴드의 범위, 중적 구간 등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간값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동종업계의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러한 데이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상 기준점 설정은 기업의 상황과 전략에 따라 최적의 방식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두 가지 방식 모두 장단점이 존재하므로 각 방식의 특징을 충분히 이해하고 회사의 목표와 상황에 가장 적합한 기준점을 선택해야 합니다. 특히 직급별 초임과 체류 기간을 명확하게 반영하고 밴드의 상하한선을 명확히 설정할 수 있는 보상 밴드 하한을 기준점으로 설정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다만 하한 기준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보상 밴드 설계에서 매우 중요한 또 다른 요소인 보상 범위 설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상 범위는 보상 밴드의 하한과 상한의 차이를 의미하며 직원들의 보상이 어느 정도의 폭으로 분포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잘못 설정하면 밴드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직원들의 불만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보상 범위는 기본급 인상률 및 직급별 체류 연한 등을 고려하여 밴드 중간값을 기준으로 상한 범위와 하한 범위를 설정합니다. 상한 범위는 밴드 상한과 중간값의 차이로 해당 직급의 요구 성과를 훨씬 뛰어넘는 성과를 보이고 상위 직급의 역할까지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인력들에게 적용됩니다. 이는 고성과자에 대한 보상을 통해 동기부여가 강화되고 회사의 성장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하한 범위는 밴드 중간값과 하한의 차이로 해당 직급에 신규로 진입한 직원들이 자신의 역량을 검증하고 안정적으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기간 동안에 적용됩니다. 이는 신입 직원들이 조기 이직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직무 수행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보상 범위를 설정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구성원 대부분의 실제 보상 분포를 포괄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입니다. 너무 좁으면 많은 직원들이 보상 범위와 포함되지 않아 불만을 야기할 수 있고 반대로 너무 넓으면 보상 체계의 명확성이 떨어져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적절한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필요에 따라서 주기적인 검토 및 조정을 통해서 항상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보상 범위 설정 방향은 다음 3가지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첫째, 직급 상승에 따른 보상 범위 확대입니다. 직급이 상승할수록 역할과 책임이 확대되므로 보상 범위도 함께 확대하여 직원들의 확장된 역할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고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도록 동기를 부여해야 합니다. 단순히 직급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보상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둘째, 직급 간 적정 수준의 중첩 구간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상위 직급과 하위 직급의 보상 밴드의 일정 수준의 중첩 구간을 설정해야 합니다. 이는 하위 직급의 고성과자가 상위 직급의 저성과자보다 높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든 직원들에게 성과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제공하고 고성과를 창출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직원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동기를 유발하며 회사 전체의 성과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개별적 보상 조정 최소화입니다. 보상 범위를 설정할 때 현재 구성원 대부분의 기본급 분포를 포괄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는 불필요한 개별적인 보상 조정을 최소화하고 보상 체계의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직원들에게 보상 체계에 대한 신뢰감을 높여 공정한 보상 시스템 구축에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보상 범위는 단순한 숫자의 차이가 아니라 직원들의 동기부여, 성과 향상, 그리고 회사의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언급된 3가지 방향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보상 범위를 설정하고 주기적인 검토 및 조정을 통해서 항상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보상 범위와 중첩 구간 설정 방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상 범위와 중첩 구간은 직원들의 동기부여와 보상 체계의 효율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실제로 적용 가능한 계산 방식과 함께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상 범위 설정 방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보상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상 상한을 결정해야 합니다. 보상 상한은 회사 전체의 기준 인상률, 직급별 기본 인상률, 최대 체류 연한, 그리고 매년 개인 평가 결과에 따른 기본급 인상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보상 상한 도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대리 직급의 초임이 4천만 원이고 기본 인상률 3%, 최대 체류 연한이 5년, 평균 성과 등급의 인상률이 2%라고 가정하면 밴드 상한은 다음의 시과 같이 4,862만 원으로 설정됩니다. 기타 상황에 따라 필요할 경우 해당 수준의 기준을 상한을 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4,862만 원이 대리직급의 보상 상한이 됩니다. 물론 회사의 특수한 상황이나 정책에 따라서 이 수치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계산식에 불과하며 실제 적용 시에는 회사의 재정 상황이나 인력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다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보상 상한을 설정한 후에는 보상 범위를 계산합니다. 보상 범위는 보상 상한과 하한의 차이를 하한으로 나눈 값으로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대리직급의 보상 상한이 4,862만 원, 하한이 4천만 원일 경우 보상 범위는 다음의 식과 같이 22%가 됩니다. 이처럼 보상 범위는 백분율로 나타내며 이 값이 클수록 성과에 따른 보상 차이가 커짐을 의미합니다. 보상 범위는 직무의 중요성, 직원들의 성과 차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중첩 구간 설정 방식입니다. 중첩 구간은 인접한 직급의 보상 밴드가 겹치는 구간을 의미합니다. 중첩 구간을 설정하는 이유는 승진 이외의 보상 인상의 기회를 제공하여 직원들의 성과 창출을 더욱 강력하게 동기부여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외부 인력 채용 시에도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높은 연봉을 요구하는 외부 인재에게는 상위 직급을 제시하거나 하위 직급에서 높은 수준의 보상을 제공하는 선택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중첩률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사원의 보상밴드 하한이 3천만 원, 상한이 4,200만 원이고 대리의 하한이 4천만 원, 상한이 5,500만 원이라고 예시를 했을 때 중첩률은 다음의 시과 같이 약 17%가 됩니다. 이처럼 중첩률은 백분율로 나타내며 이 값이 클수록 인접 직급 간 보상 밴드의 중첩 정도가 높음을 의미합니다. 중첩률은 회사의 성장 단계, 인력 시장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오늘 설명드린 보상 범위와 중첩 구간 설정 방식은 실제 적용 시에는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회사의 특성, 인력 시장 상황, 그리고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수치를 도출해야만 합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설계한 보상 밴드가 실제로 적합한지 검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정교하게 설계된 보상 밴드라고 해도 현실과 맞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설계된 보상 밴드를 면밀히 검증하고 필요에 따라 수정하는 과정은 필수적입니다. 보상 밴드 검증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진행됩니다. 첫째는 현재 보상 분포의 포괄 수준을 확인하는 것이고, 둘째는 직급별 보상 밴드 상한 도달 연한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먼저 설계된 보상 밴드가 회사 구성원의 대부분의 현재 보상 분포를 잘 포괄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상 밴드 상한을 초과하는 직원이 많다면 상한값을 상향 조정하여 밴드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고성과 직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보장하고 그들의 동기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반대로 보상 밴드 하한에 미달하는 직원이 있다면 하한을 하향 조정하는 것보다 해당 직원의 보상 하한 수준까지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한을 낮추는 것은 전체적인 보상 수준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해당 직원의 특성이나 상황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아웃라이어를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을 바탕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각 직급의 표준 체류 연한 내에 보상 밴드 상한에 도달하는 것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표준 체류 연한 동안 지속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면 보상 밴드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보상 상한을 상한 조정해야 합니다. 이는 우수 인재의 보상 상향 기회를 보장하고 이들의 동기부여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상한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성장과 우수 인재 확보라는 장기적인 전략적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리직급의 표준 체류 연한이 5년이고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최고 평가 등급을 받은 직원의 5년차 기본급이 대리직급의 보상 상한을 초과하였다면 보상 상한을 상한 조정하여 우수 성과자의 보상 분포를 충분히 포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우수 인재의 이직을 방지하고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보상 밴드는 단순히 임금 체계가 아니라 회사의 인재 관리 전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체계적인 관리와 주기적인 검토를 통해서 항상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